경찰인재 개발원 이의철 교수님께서 어쩌다 공상, 절망에서 희망으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칠 뻔했는데요. 이 상황, 공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쩌다 공상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 기동대에서 진압훈련 전에 단체 줄넘기를 하다 넘어져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까지 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팠던 기억도 있지만 공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 많이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공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과목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상이 그저 절망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미리 잘 알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공상,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사 이해철입니다. 이번 과목은 5일차 중 2일차입니다. 어제처럼 딱 3가지 약속만 잘 지켜주신다면 더 많은 것을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예,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어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일반 직장인이 산재에 의해 보상을 받듯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재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의미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요. 공무원 재보상법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3년 8월 21일 독자적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정답을 몸으로 O, X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죠. 역시 잘 맞춰주셨네요. 1963년은 산재법이 제정된 날이고 공무원 재보상법은 2019년에 제정된 점 모두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재보상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공상 중 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무원에부터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공상에 대해 더 쉽게 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테스트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둔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압봉, 미리 나눠드린 지압봉인데요. 하나씩 나눠 가지세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혈자리라고 하니 틈틈이 여러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기 신문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주의 집중.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혈자리니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진압훈련 전에 단체 줄넘기 하다가 넘어진 거 기억나시죠? 이 사진 실제 저가 넘어진 거고요. 2019년도에 실제 넘어질 때 다치고 지금 오른쪽 무릎을 잡고 있는 사진이 맞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했죠. 저는 이 상황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제 진압훈련을 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공상 인정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알게 된 것은 공상에서 공무 개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 개인성이란 공무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며 공상 업무 처리 시에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됩니다.
자, 교재 13페이지를 펴볼까요? 공상은 공무 개인성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인정기준, 불인정기준으로 쓰여 있지만 경찰서에서 현장에서 실제 사례에서는 인정됐던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던 것도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우선 애매하면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애매하면 신청하자. 우리 귀찮아하지 말자. 공상 신청해서 보상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상시효는 3년 전까지 신청 가능하고 현재 기준 21년 11월 이후 부상은요 아직 공상시효가 살아있으니 여러분 또 업무하다가 시효가 살아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상으로 인정되면 아까 치료가 보상된다 그랬죠. 신청 안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일반 병가는 60일인데요. 인정되면 공무상 병가 180일까지 그것도 유급으로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질병유직 최대 2년인데요. 인정되면 최대 5년까지 그것도 유급으로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좋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 공상 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 21, 사고 현장 도착. 나바콩쿨에서 주변 통지. 야, 너 왜 그래? 헬리야. 여러분,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실신을 하면서 코뼈를 다쳤다면 이 상황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신의 경우 의학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공상 인정이 어려우나 이 코뼈 골절의 경우 실신을 하면서 발생한 2차적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신은 인정이 안 되겠지만 코뼈 골절은 인정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각 팀별로 제가 사례지를 나눠 드릴 텐데요. 업무 담당자의 관점으로 이 사례가 공상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팀원들과 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딱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르는 분이라도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 사례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팀은
이것이 구내식당 사고입니다. 예. 자, 시간은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각 팀별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사례별 정리 부탁드리고 5초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례는 1팀의 사례인데요. 이 팀이 한번 읽어볼까요? B 경사는 매일 자차로 대학생 자녀를 등교시킨 후 출근을 한다. 오늘도 자녀를 먼저 등교시키고 출근하는데 미처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B 경사는 앞차의 후미를 추돌한 가해자가 되었고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까지 입었다. 이때 B 경사는 공상 인정이 될까? 이 팀 감사합니다. 1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근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아마 공상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여도 출근 중이라 인정이 될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자, 1팀의 사례는 출퇴근 중 사고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는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오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 네이버 길찾기에서 우리 집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팀의 쟁점은 가해자 관련 부분인데요. 가해자여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통상적인 경로는 자녀의 통학길은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비경사의 자녀가 몇 살이었죠? 대학생이었죠. 이 자녀의 통학길은 초, 중, 고까지는 인정되지만 아쉽게도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인 경우 인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1팀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2팀의 사례인데요. 3팀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C 경사는 팀 회식에 참석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종아리뼈 골절로 부상 진단을 받았다. 이때 C 경사는 공상 인정이 될까? 네, 3팀 감사합니다. 2팀 인정되나요? 출근길이라서 회식, 인정된다고. 회식입니다. 회식이요?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게 운영의 맛이겠죠. 인정됩니다. 회식이니까 인정된다. 아주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팀의 사례는 회식 사례인데요. 통상적으로 회식은, 여기서 말하는 회식은 우리가 기관에서 행사 후에 공적인 성격의 만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회식의 원칙적 공무기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구대에서 회식을 하면서 공문을 올리고 회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회식을 하면 뭘 먹죠? 고기, 술 먹죠. 술을 먹고 다치면 그냥 다치는 것보다 더 크게 다치기 때문에 이때 공상으로 인정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것만큼은 지켜야 공상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첫 번째, 사전계획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결제 메모보고라도 하자. 두 번째, 지구대장님 참석이 어려우면 팀장님이라도 최소한 참석하자. 세 번째, 기관에서 비용이 지원이 안 되었다. 그러면 참석자 모두 n분의 1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지구대장님 확인서나 팀장님의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면 최소한의 증빙 서류가 있기 때문에 공무기인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회식을 했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퇴근 후에 퇴근길은 통상적인 경로이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팀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팀의 사례인데요. 1팀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D 경장은 구내 식당에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의자가 뒤로 밀려 미끄러져 책상에 얼굴을 부딪혔고 타박상이라는 부상을 입었다. 이때 D 경사는 공상 인정이 될까? 예, 1팀 감사합니다. 3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점심 시간이고 구내 식당이니까 당연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이라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 자, 3팀의 사례는 점심 식사 중 사고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심 식사 중 사고는 경찰서에서 외부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다가 식사를 하고 외부 식당에서 경찰서로 오다가 발생하는 이동 중 사고만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구내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식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3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상 부상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한 퀴즈를 풀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로 지금 들어오시면 이 퀴즈 총 3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더블 포인트입니다. 점수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빨리 누르시면 점수가 높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다 공상 절망에서 희망으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공상 부상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기인성이다. 참거짓. 제가 말씀드렸죠. 예, 공무기인성이 가장 중요하죠. 자, 순위를 보겠습니다. 예, 청중님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예,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공상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제가 아까 매우 중요하다고 한 거 있었죠? 거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행위, 정리행위, 시효 3년, 귀임, 부임 사고, 공무상 병가 60일. 과연 정답은 공무상 병가는 180일이죠. 4번이죠. 자, 순위를 보겠습니다. 뚜니님 역전했습니다. 예, 역전. 청중님 3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더블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공무기인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식, 사전계획서, 미성년자 출퇴근, 구내 식당 점심 식사 중 사고, 근무 중 실신, 점심 식사 중. 좀 헷갈리시죠? 자, 사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점심 식사 중 사고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과연 3등 대마초님, 2등 3년 남았스님, 1등 묻지 마라 누구십니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경찰 인재계 발언 머그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까 조금 실수하신 분인가요? 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무기인성부터 다양한 사례 분석까지 맡았는데요. 달성해야 될 학습 목표 모두 달성되셨나요? 예, 현장에는 아주 많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오늘 배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업무 처리에서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두 자신 있으시죠? 예,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상 부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을까요? 없으시다고요? 아주 훌륭하시네요. 혹시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는 정량적, 정성적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들이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상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받는 날을 희망하며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공상 지식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분은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참여 기법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 공상이라는
이 교과목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교과목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드신 교과목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교과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새롭게 좀 이러면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신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그런 세부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사례를 갖다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재밌게 예. 알아보긴 했는데, 이제 요 사례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생략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좀 전달하시는지 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제 공상에 대한 교육 과정이 이전에 있었냐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교육기관이 이 재보상, 공상, 순직, 장애 이거에 대해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제가 이제 인사처에 저도 뭐 평범한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공상에 대해 잘 몰랐는데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오면서 제가 거기서 이 업무를 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정말 잘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제대로 알게 이렇게 하는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파견 근무가 끝나고 제가 경찰 인재개발으로 가면서 이 공상을 과정을 만들고 기본서를 만들어서 지방청, 지방학교에 뿌리고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공상을 신청하고 공무원분들이 묵묵히 일하면서 몰라서 넘어가는 건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법에 관련된 건 이전에 이제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관련 뭐 레퍼런스나 이런 게 전혀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생각났던 것과 그리고 연금공단의 자료들을 모아서 기본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특화된 재보상 직무 과정의 교재까지 만들고, 그리고 학습자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어떤 걸 지금 어려워하냐, 그러면 공상에서 어떤 부분, 장애에서 어떤 부분 이런 걸 다 청취를 한 다음에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내가 풀어서 쉽게,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쉽게 좀 전달하자. 그래서 사례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부분은 지금 20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공상 부상은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아까 말한 공무기인성, 무조건 부상을 다치면 이게 공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한 거예요. 원내에서.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널려서 다친 거예요. 이때 이게 공상이 될까? 이 공무성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무기인성을 놓고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사례를 분석하는 기법에서 약간 좀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요. 아마 질문 주신 의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교수법 차원에서 봤을 때 사례를 분석하려고 하면 관련 내용을 일단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학습자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프레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학습자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사례 분석을 한다라고 지금 시뮬레이션 하신 건지 이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퀴즈 풀 때 좀 빠르게 푸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셨는데, 이게 빠르게 이게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한 학습 목표일지 뭐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 공상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공무기인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상당한 인과관계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에 오시는 학습자님들은 대부분 경찰서의 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가 숙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걸 좀 다루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 수업할 때는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금 더 학습자가 학습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공상, 고사 이런 식으로 좀 재미를 이렇게 주는 방향도 있고요. 저는 또 매번 오늘 월요일 수업이 끝났다. 그럼 오늘 월요일 수업한 내용을 화요일 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카웃을 합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슬라이드나 다 써봤는데 카웃이 좀 제일 재미있었고 카웃의 특징이 이 좀 뭐랄까 시간을 그래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좀 빨리 누르는 분에게 점수가 가산점이 되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학습 몰입을 한 다음에 제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이 학습자한테 학습 전이가 돼야 됩니다. 그건 뭔 말인가 하면 제가 아무리 많은 사례를 알려드렸는데 이 사례를 현장에서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